안녕하세요. 까링타로입니다.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도 기대하는 사건도 다양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 속에 살고 있을까요? 어떨 땐 내 사랑이 다르게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장 골라주셔도 좋습니다. 카드 선택해주세요. 1번 리딩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모토는 우리 가족은 하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생긴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할 때 여러분께서 직접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모두 행복하고 풍요로웠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이 보입니다. 일단 에이스 완드로 여러분께서 평소에도 얼마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가족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족으로 인해 살아간다 라고 하실 정도니까요. 가족이란 서로가 함께 평생의 연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의 가족에 힘든 일이 찾아오지 않고 무사무탈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다고 하십니다. 또한 여기 킹 펜타클을 보세요. 얼마나 묵직하고 근엄한가요? 나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노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얼마든지 힘든 일, 힘든 결정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바로 나의 집이자 버팀목, 그리고 나의 목표입니다. 첫 장부터 이런 카드가 나오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며 그 소속과 유대감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는 사람은 가족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있나 보면 무슨 일이 생기거든 나에게 기대어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진짜 부모님, 가장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풍요롭게 매번 아름다운 가족으로만 존재할까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권위적입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권위주의적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 역시 알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된 정보로 가족들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고 가끔 자녀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잘못된 모습을 보였을 때는 퀸 오브 소즈 아주 단도하게 정리하십니다. 혼날 땐 혼나고 정리할 땐 정리하고 옳을 땐 칭찬하고 딱 권위적인 부모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더욱 옳은 말을 할 줄 아는 부모가 곁에 있다면 아무 소리 할 수 없이 네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선택을 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요. 그러니 우리 가족 모두는 여러분에게 기대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 구성원도 그렇고 힘들 때 언제든지 가족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가족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밖에 친구들과의 대화가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옳겠죠. 혹시 여기 에이스 완드가 사랑의 매는 아니겠죠? 여러분은 평소에 가정이 우선이라 가족 구성원 내에 문제 발생이 있어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가족들이 무엇을 하는지 자주 궁금해하고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혹은 그냥 그저 다 같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약속으로 인해 빠질 때 혹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러 갔을 때 괜한 서운함을 느낄 수가 있는 딸 바보, 아들 바보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훈육을 할 때엔 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같은 분은 얼마나 자상하면서도 똑부러진 분들이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 카드 열쇠죠. 아무래도 여러분은
나는 가족의 문제 해결사를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에피소드도 알고 싶고 그에 대한 어른으로서의 조언도 해주고 싶고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속전속결로 해결해 버리시죠. 그렇게 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의 반응은 감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핵심의 열쇠입니다. 열쇠가 뜻하는 것은 잠긴 문을 열 수 있지만 열린 문을 다시 잠글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여러분은 우리 가족의 테두리가 그 자체가 중요하다. 삶의 존재에 있어서 가족이라는 것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가부장적인 면모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가족과 함께하고 가족의 중요성이 가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은 퀸과 퀸의 성질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상함과 따뜻함,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까지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의 해답인 열쇠 카드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무래도 여태까지 잘 해오셨기 때문에 가족들의 존경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존경받고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5살 배기 꼬마라도 이 카드를 뽑았다면 존경받는 꼬마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애기들은 성장이 참 빨라서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께서 앉은 왕좌는 묵직합니다. 가족이란 개인의 일을 마치면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감정이 오락가락하거나 아주 설쳐되는 어린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마치 내 정신을 갉아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가족의 힘듦을 들고 내가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내가 가족에게 상처받는다 하더라도 이 묵직한 왕좌를 흔들 순 없습니다. 제게도 여러분 같은 어른이 주변에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족을 첫째로 하고 언제나 가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며 가르칠 땐 확실히 가르치는 그런 구조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힘들 때 얼마든지 기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단란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혹시나 해서 드리는 조언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것을 못 보시는 거죠.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면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조금은 내려놓아도 좋지 않을까. 2살 배기 아이에게 걸레로 닦는 모습을 보여주고 눈높이에 걸레를 항상 배치해두면 스스로 닦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 가족 구성원의 작은 존재라도 큰 존재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것, 그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가족이 최우선인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모든 활동을 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가족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처럼 좋은 사람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런 존재가 내 가족이라면 정말 행복하고 듬직할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그것이 사랑이 묻어난 행동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의도하지 않아도 나오는 행동은 마음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은 유독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으며 그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초석으로 존재하는 사랑이 아닐까요? 저 역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 이번 리딩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계실까요? 지금 이 번호를 고르신 분, 여러분 혹시 남성분이신가요? 맞을까요? 맞다면 놀라셨을 거예요. 카드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사랑 어떻게 주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마음을 전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남성분들께서 좀 뽑지 않으셨을까?
내가 말로 표현하는데 조금은 서투른 그런 분들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서라도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조차 입 밖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내가 좋고 사랑하고 세상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고민입니다. 어쩌면 그것의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차용해 사용하실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물건으로 어필하기, 빼빼로데이 챙기기, 발렌타인이나 화이트데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로 소심하게 선물을, 마음을 전해봅니다. 사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들은 돈 쓰는 게 최고 사랑받는 거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깃집 테이블에서 중년 남성들끼리 소주를 이렇게 나누면서 하셨던 대화 내용입니다. 아직도 생생해요. 나도 아빠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봤습니다. 아빠들은 돈 쓰는 게 최고 사랑받는 거야. 그 말은 아빠도 사랑받고 싶다. 아빠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서로 공감하고 싶다. 나도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겠으니 너무나도 답답하다. 혹은 부끄럽다. 이런 말들이 함축된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여러분의 카드 리딩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지만 어떤 것도 현명한 전달 방법인지 모르겠고 그냥 마음만 커져가는 제 또래의 아버지들을 보는 느낌입니다. 여기 7번 컵 카드를 보게 되면 다양한 가능성이나 방법들이 존재한다. 나는 이 중에서 고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 이후에 전달하는 카드가 나와준다면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전달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 퀸컵 카드는 마음만 왕창 키우고 있고 꾸준히 앉아서 전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퀸의 여성성이 더욱 커져 괜히 참게 되고 말하지 않게 되고 감정만 이만큼 저만큼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타워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타워 카드를 좋아하지만 여기서만큼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타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공들여왔던 모든 것이 무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 마음들이 와라락 무너지는 것입니다. 혹은 행여나 내가 전달하려던 마음이 괜히 긴장해서 전하려다가 다툼으로 이어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죠. 혹은 내가 드디어 전달해봐야지 시도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라고 혼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벌어지면 세상 냉랭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 타워 카드는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다툼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나라는 사람이 평소에 감정 표현을 못하다 보니 나만 소외되는 기분이라던가 내가 너무 입을 다물고 있다 보니 이야기가 와전되거나 부풀려져서 내가 죄인이 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마치 사회적인 문제들과 닮아 있는데요. 가정은 인간이 처음으로 마주치는 사회 구조 1단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난 일들, 예를 들면 회사나 학교처럼 가정 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여러분은 더 이상 다가가기가 쉽지 않게 되고 용기 내기가 두려워집니다. 이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딱히 먹히지 않을 것이며 내 마음은 표현하려다가 된통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 조용히 잘해줘야겠다. 최대한 말은 삼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빠들은 돈 쓰는 게 최고 사랑받는 거야 모임 회원이 되실지도 몰라요. 저는 이 리딩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불편할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는 우리 가족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사랑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타워 카드는 너무 가슴 아픈 카드로 나왔습니다. 보조 카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타워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조 카드도 이렇게 타워 카드가 나왔을까요? 이 타워 카드는 다 무너져 내리는 웨이트 타로와는 조금 다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거미줄 보이시죠? 이처럼 여기에 철썩 붙어서 먹잇감이 되는 날만 기다리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생명은 곧 끊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해석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것은 끈끈입니다. 찰떡같이 붙어 있어 떠나지도 못하고 붙잡혀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끈끈한 마음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들은 아무리 그래도 항상 나를 대우해 준다거나 내 곁에 있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 가족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조금은 말수가 없는, 표현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딱 여러분 그대로를 정확히 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에 페널티가 생깁니다. 내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가족들이 준비해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내가 가만히 돌아보면 나라는 사람은 언제나 찾아주는 존재가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아빠든 사춘기 자녀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것에 대해 너무 심란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가족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자주 다투는 분들이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 이 타워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이 두 장의 타워 카드에 대한 추가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식스 오브 소즈, 에이스 오브 펜타클, 세븐 오브 펜타클. 사실 여러분에겐 꽤나 기회가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했고, 혹은 잘할 만한 타이밍도 있었고, 판이 다 깔려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내가 나설까 말까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족들은 내가 어떻게든 뭔가를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좀 애매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판은 다 깔려져 있었지만 또 나에게 기회도 있었지만 내가 그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안에서 고민만 계속했을 뿐이지 실천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좀 실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한두 번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한번 탁 하고 터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간이 꽤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그때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내가 미처 챙겨주지 못했던 것, 예를 들면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린 아버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랬던 시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잘하겠지. 온 가족이 사실은 여러분의 입장을 배려하고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고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표현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내가 진심을 담아 전하는 내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된다면 상대방은 무조건 기뻐할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그런 진심을 받는다면 오히려 놀랄 수도 있고 그들 역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친가 어른들 중에 집에만 오면은 입국 다물기 병이 있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밖에서는 정말 청산유수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가에만 가면 그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인 걸로 추측해 보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억이 있다면 잊고 다시 시작하기란 조금 무리입니다. 그 상처는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조금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40년, 50년 더 살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때까지 입국 닫기 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제 어머니는 가슴을 열어서라도 보여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와닿는데요.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리딩을 들으신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 이 가족이어서 함께한 것일 뿐이다. 나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퀸컵 카드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확실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꽁꽁 싸맬 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가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상대방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사랑해, 아름다워, 고마워, 다녀올게 등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표현하는 게 부끄럽다는 말도 그냥 대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워 카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타워 카드는 모든 것을 부수고 새로 시작하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부터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용기를 내보세요. 나도 모르게 주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그것이 사랑이 묻어난 행동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의도하지 않아도 나오는 행동은 마음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은 유독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으며 그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초석으로 존재하는 사랑이 아닐까요? 저 역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 3번 리딩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계실까요? 10 펜타클이 여러분의 완벽한 가족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너무나도 화목하고 단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사랑한다 자주 표현하는 분위기 메이커 같은 존재인데요. 그래서 온 가족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나는 각 가족 구성원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내가 하는 개인적인 성장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바르게 성장해야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생활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집이란 절대적으로 지켜내고 싶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내 가족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줄 것이라는 믿음도 갖추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의 집은 사랑의 표현으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어느 가족과도 유대감이 좋은데요. 이제는 이 유대감을 뒤로하고 나의 일을 하러 가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내 생활, 내 공부, 혹은 내 대인관계 등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생각해 봐야죠. 사실 그 중에 내 가족에게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함께 들어있지만 가족의 행복은 이미 충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내가 사랑둥이라고 합니다. 얼마든 표현하고 얼마든 부탁도 편히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에게 제공한 사랑에 대해 답을 듣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떤 반응이 올까 기대하며 사랑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의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시간에 더 투자해야 된다. 나에겐 할 일이 있다. 언제나 가족들과 놀기만 할 수는 없고 어떤 분들은 새 가족을 찾아 떠나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결혼 준비 같은 게 좀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내 원가족에 대한 욕심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너무 좋아서 새 가족을 만든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내 가족을 소중히 대할 거야 라는 메시지도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4번 펜타클 카드가 욕심 카드이기 때문인데요. 구두쇠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내 가족에 대한 애정이 무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안녕을 기원하고 혹시나 누군가 슬픔에 빠져 있다면 당장 달래주고 다툼이 생긴다면 중재의 역할도 해주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면 너무나도 좋은 가족 구성원이지만 4번 펜타클일 때는 이것이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집착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고집을 부린다는 느낌보다는 여러분은 원래 좀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분일 것 같습니다. 딱 말씀드려보자면 내 가족은 내 가족이고 내 친구는 내 친구고 그리고 연인은 연인이고
이렇게 각각 나에게 다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연인이 혹시 이성 문제로 인해 예민해져서 다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왜 내 마음 몰라주지? 나는 딱 너 하나만 내 연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 정한 내 사람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친구들 중에 여사친, 남사친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일 머리 아픈 일은 내 소중한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은 절대 누구 편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 애정의 크기를 좀 조절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내 시간, 내 정성 속에서 내 자리를 더 넓혀가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쓰는 시간을 좀 아낄 필요가 있겠습니다. 친구든 선후배든 가족이든.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매우 소중히 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간을 뺏기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으며 혹은 좋은 내 모습을 위해 손해를 감내하기도 합니다. 혹은 나쁜 면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는 그런 버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3자가 보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을 좀 더 늘려가 봅시다. 내 가족은 얼마든지 집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내 가족 구성원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는지 꾸준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미래에 대해 더 집중해 주세요.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내 일에 집중해도 가족이든 사람이든 여러분에게 너 변했어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분들이란 게 거의 도장처럼 찍혀 있습니다. 여기 3번 완즈가 바라보는 저 먼 세상에 나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로스로드, 갈림길이죠. 확실히 어떤 변화가 있어줘야 하나 봅니다.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은 많은 부분을 변화해가며 성장해 나갑니다. 그 중에서 독립이 중요하죠. 혹시나 독립을 앞둔 분들이 실제로 독립을 앞둔 분들이 계실까요? 혹은 해외로 일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어떤 이유로든 현재 내가 가족을 대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하는 갈림길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떤 갈림길이 될까요? 어디로 가든 새로운 세상일 것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원가족의 분리가 대표적으로 생각납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제가 잘 알 수 없다 보니 정확한 리딩은 힘들겠지만 여지까지 이어오던 나의 패턴을 바꿀 외부의 요인이 생겼습니다. 살면서 앞으로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올 테고 나는 그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전에 갖고 있던 마치 펜타클 4번처럼 마음이 쓰이는 내가 괜히 끝까지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나의 가족에게 어떻게 대할 예정이신가요? 내게 큰 변화가 있으려나 봅니다.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너무나도 화목하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독립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며 하나의 독립된 구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안에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점점 자라면서 독립된 자아를 가지시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나는 정신적, 정서적 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정서적 독립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전히 가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내 가족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누리기보다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능은 나이에 따라 변화합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가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갈림길 카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직접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사랑, 그것이 고집이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저 부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쁜 가정에서 자라고 함께하며 행복과 안녕을 만끽하셨을 테니까요. 다투더라도 언제든지 소중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랑의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갈림길 앞에서의 새 출발, 과감한 도전을 기대해 봅니다. 언제 한 번이라도 혹시 힘이 들어 뒤를 돌아보게 되면요, 여러분의 가족이 언제나 웃으면서 혹은 울면서 여러분과 같은 마음인 상태로 반겨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나도 모르게 주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그것이 사랑이 묻어난 행동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의도하지 않아도 나오는 행동은 마음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은 유독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으며 그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초석으로 존재하는 사랑이 아닐까요? 저 역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 4번 리딩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가족에게 걱정투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느라 정신없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가족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줄까요? 사실 사람 마음이 다 내 맘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속상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족 구성원 일일이 걱정하고 신경 쓰고 제발 안전히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7번 완즈 카드만 보아도 달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족 구성원을 신경 쓰고 노력하고 계신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사랑은 걱정을 안고 있는 책임입니다. 나는 참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뭔가 어디선가 사고가 날 것 같다. 아이들이 위험하게 노는 것 같다. 바르게 자랐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안전할까요? 우리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 걱정이라면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하는 일도 만나는 사람도 모두 걱정이 기반이어서 안정주의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 하지만 매사 내가 걱정만 한다면 그것이 옳은 사랑일까요?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회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겁이 많으실까요? 내가 손대서 괜히 망칠까봐 두려우신가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잡혀 있다면 나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발전 혹은 역할을 하기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히 스트레스가 심한 날인 경우는 더 그렇겠죠? 그것은 곧 내가 힘들어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난 별로 그렇지 않은데?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나 걱정은 별로 없는데?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평소에 습관처럼 걱정하는지. 그럼 가족들은 맞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걱정이 내 기본값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더 감싸 안게 되고 더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여러분은 나만의 시간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없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사전에 물건을 쟁여놔야 편하다던가 일정을 확인해놔야 편하다던가 어떤 그런 매일의 미션처럼 하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힘드실까요? 사실 여러분은 여기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내가 힘든 일 때문에 지쳐 쓰러지는 일은 없다고 하십니다. 가족을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고 서류 관련해서도 도와주고 확실히 서포트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가족들 중에 가장 예민하면서도 기민한 관찰력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안위를 위해 이 한 몸 불사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런 마르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보조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링, 반지 카드가 이 카드가 나오다니 제가 마음이 괜히 따뜻해집니다. 반지 카드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가족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내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겠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7번 완즈,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엄마는 대단해, 아빠는 대단해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다면 그건 안 해준 사람 잘못이에요. 매사 이렇게 걱정하고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받기 힘든 지속적인 사랑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내가 언제 이 많은 일들을 해냈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이지요. 약속카드는 말합니다. 나는 맹세했으니 지켜낸다. 가족은 나와 함께 언제나 동고동락하며 잘 지내길 바란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 여러분 개인의 시간을 좀 가져보라고 전해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어쩌면 걱정이 취미라서 개인 시간은 딱히 없고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있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속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기본 피셜이 걱정이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주로 어떤 걱정을 하시나요? 저는 자연재해를 무서워합니다. 지진, 홍수, 쓰나미, 번개 이런 것들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일상적인 것에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던가 자동차 사고라던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이 하루 종일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유독 손이 많이 가는 가족 구성원이 있나요? 가끔은 누군가가 사고를 쳐서 온다면 여러분은 그건 역시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셔서 해결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 에이스 컵 카드는 여러분이 결국 내가 가족을 챙김에 만족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만족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만족입니다. 자꾸 어머니의 입장이 떠오릅니다. 혹시 학교 준비물을 놓치진 않았는지, 학교 가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걱정되는 일이 있는데 사춘기라서 내게 말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안 좋은 일들이 아이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쭉 밀려오게 되면 여러분은 혹시 모르니 대책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은 사실 문카드를 봤을 때 걱정의 크기가 현실의 크기보다 훨씬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머릿속 미리 하는 걱정, 엄습해오는 생각들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넘치는 행동력과 내가 지켜내겠다는 에이스 컵의 맹세가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전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합니다. 또 걱정하다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지금 눈앞에 있는 행복을 그대로 느낄 수 있기를 꼭 바라봅니다. 보조카드의 약속의 반지처럼 여러분은 맹세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표현을 하지 않을 뿐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보조카드의 반지는 애정하지 않으면 녹슬어 버립니다. 이 빛의 형체를 아름답게 지켜주세요. 혹시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문카드가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내 아이의 이면 혹은 걱정거리, 평소와는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달카드가 떴다는 것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혼자서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과 소통으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힘든 두 장의 카드 뒤에 따라오는 에이스 컵 카드가 제 마음을 움직입니다. 가족을 위한 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그것이 사랑이 묻어난 행동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닉한가요? 의도하지 않아도 나오는 행동은 마음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은 유독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으며 그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초석으로 존재하는 사랑이 아닐까요? 저 역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
5번 리딩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소소한 사랑을 전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평소에 나는 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는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 사회 구성원의 가치 있는 일원으로 있고 싶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족과의 행사는 참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유연한 면이 없는 분은 아니십니다. 내가 아무리 킹소드의 결단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킹소드는 결정에 있어서 가치를 먼저 따져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대화도 나누고 특히 하루의 육아를 끝내고 저녁에 야식으로 먹는 치킨과 맥주의 조합. 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인가요? 이처럼 여러분은 내 가족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이야기도 서로 잘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상상도 떠오르는데요. 아빠가 일하러 신발 신을 때 딸아이가 문 앞까지 와서 아빠 가지마 하고 우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아빠는 거의 반은 우는 얼굴로 아빠는 돈 벌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요. 킹소드는 이런 단호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귀여운 나의 작은 딸이 아빠 가지마 하는데도 단호하게 일을 하러 가야지.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나는 내가 내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의 발전을 바란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부하는 학생일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내가 잘해서 꼭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 많이 사줘야지. 내가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나중에 생길 조카 선물 사줘야지. 내가 만약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족에게 걸림돌이 되고 싶진 않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일단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이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 문제인 캥거루족이 생각납니다. 나 하나 사람 구실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힘들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요. 내가 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효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아는 여러분은 내가 잘한 것을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내 꿈에 대해서 진심으로 소통하십니다. 가족 참여도가 조금 낮을 수는 있습니다. 마치 중고등학생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너럴 리딩이라 해석이 다양하지요. 초등학교 3학년쯤만 되어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일상이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말문을 닫고 방에서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가족에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 속닥속닥 이야기도 하고 가족들은 진심으로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사실 가족 간의 관계가 이 사람의 정체성이나 사람을 대하는 기준 등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한다면 가족 구성원 내에서 나란 사람이 배울 긍정적인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결국 똑똑한 독립을 하기에 매우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싸움이 발생한다면 중간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면 꼭 먼저 나서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딱 그 역할을 해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나의 할 일을 마치고 편안히 가족들과 휴식하는 것을 즐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족 내에서 내 취미 활동이나 보고 싶은 영화 같은 것들을 얼마든 이야기하고 같이 갈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왜 그런 분들 있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우리 누구누구가 이거 좋아하는데 우리 아빠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가족 생각나고 하시는 분들이요. 보조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라이더 카드가 나왔네요. 질주하는 말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 일을 위해 달려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은 배우고 있는 학생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가족들과의 시간은 뒤로 미루고 자신의 일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워낙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좋아서 재밌고 즐거운 일을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을 것입니다. 혹시 가족과 놀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지나서 내 할 일을 하지 못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자주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이가 좋으면 그런 경우가 이제 허다하죠. 저는 자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이야기하고 놀다 보면 나의 할 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 끝나고 나면 남은 모든 시간은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당연히 내가 스스로 발전할 계기를 만드는 것도 집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내가 단호하게 하려고 해도 결국 정신 차리고 있으면 같이 놀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형제 자매가 많이 계신가요? 또래의 가족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친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애틋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름집처럼 자주 다투거나 그런 것도 없이 잘 지낸다고 하십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의 복이죠. 라이더 카드는 질주하는 말입니다. 목표를 두고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말을 눈에 담으려면 말처럼 눈동자를 빨리 굴려야 겨우 보입니다. 그것처럼 흘러가는 시간이나 내가 하려는 공부를 위해 달려나가는 여러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족에게 사랑받는 방식은 소통과 즐거움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처럼 달려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어울리며 소통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입니다. 가족의 기능은 연령대별로 나눠지는데 여러분은 아무래도 중고등학생 이상이지 않을까, 혹은 어른이라면 부부끼리 함께 사이좋은 취미 같은 것을 이룰 수도 있겠지요. 욕심만큼 어울리기보다는 아쉽고 담백하게 어울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조금 다른 리딩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한다면 온 가족이 도와준다는 뜻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놀이, 공부, 캠핑 등등 내 의견이 잘 수렴되는 그런 가족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소통 중에서도 내 의견이 조금 더 우선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말이에요. 여하튼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 안에서 서로 화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입니다. 유달리 여러분은 가족에게 많은 애정을 지니고 계실 것이고,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기대도 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일을 잘 해내실 여러분입니다. 집안에서 나의 개발을 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사람이 많거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은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하고 싶은 일, 공부가 있다면 그 안에서도 해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세요.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면 가족에게 질주를, 내 일이 중요하다면 내 일에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그것이 사랑이 묻어난 행동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닉한가요? 의도하지 않아도 나오는 행동은 마음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은 유독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으며 그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초석으로 존재하는 사랑이 아닐까요? 저 역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